안녕하세요. 치과의사 박창진입니다. 치과의사로서 제일 많이 듣는 얘기 중에 하나가 이런 것 같아요. 아유, 이제 내가 나이가 들었나 보다. 여기저기 잇몸이 내려가고 뿌리도 드러나고 시린 데도 있고. 예, 아유, 50 넘어 살았으니까, 60 넘어 살았으니까, 70 넘어 살았으니까 이렇게 되는 게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 이도 고생한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을 꽤 자주 듣습니다. 그런데 이미 1950년대에 미국의 치과의사, 아니죠, 미국의 의사, 놀랍게도 의사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예, 이분이 뭐라 그랬냐면, 세월이 흘러가고 나이가 들면서 잇몸뼈가 주저앉고 뿌리가 드러난다는, 이렇게 믿고 있는 잘못된 상식을 빨리 버리고 이를 닦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놀랍게도 잇몸뼈는 나이가 든다고 내려가는 뼈가 아니라고 합니다. 내가 젊었을 때부터 정말 잘 관리했으면 잇몸뼈가 20대, 30대와 동일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거죠. 예전에 70이 조금 넘으신 분이었는데, 제가 엑스레이를 찍으러 환자분이 들어가 있고, 제가 이제 엑스레이 버튼을 쭉 눌러서 이제 엑스레이가 쫙 돌아서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보니까 잇몸뼈가 너무 좋으신 거예요. 누가 보기에는 30대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엑스레이를 찍으면서 옆에 계신 아내분한테, 그분도 70대죠, 얘기를 했습니다. 어유, 잇몸뼈가 30대 같아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놈의 영감탱이는 지 몸뚱이 귀한 걸 알아가지고 젊었을 때부터 들어가서 이빨을 30번씩 닦아댔다고. 그래서 유지가 되신 겁니다. 실제로 살아온 세월의 흔적이 양호하신 분도 있고 안 좋으신 분들도 있는 거죠. 이게 관리가 안 된 세월이 길어서 잇몸이 내려간 거지, 그냥 나이가 들어서 내려간 건 아닙니다. 오늘부터 내가 마음을 좀 달리 먹으면 지금 현재 있는 그 잇몸뼈 지킬 수 있어요. 아유, 나이 먹으니까 어쩔 수 없는 거지, 뭐 나중에 뽑고 임플란트 하지, 나중에 뽑고 틀리하지,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되시는 겁니다. 잇몸뼈는 도대체 왜 내려갔을까요? 잘 안 닦아서요. 이게 놀랍게도 잘만 닦으면 된답니다. 근데 인생에서 잘이 참 어렵죠. 사실 열심히는 쉽습니다. 환자분들도 늘상 와서 하는 얘기가, 제가 얼마나 열심히 닦는지 몰라요, 그래요. 그럼 제가 그럽니다. 열심히가 별로 안 중요할 수도 있어요. 잘이 중요합니다. 공부하는 것도 그랬던 것 같아요. 열심히 하는 것보다는 요령 있게 잘하는 게, 일도 그렇죠. 그냥 무던히 열심히 하는 것보다는 조금 잘하려고 노력하는 게 중요한 것처럼요. 자, 그럼 잘이라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어디를 닦아야지 잇몸이 안 내려갈까요? 잇몸이요. 그렇죠. 우리가 치아가 있고 그 밑에 잇몸이 있지 않습니까? 칫솔질은 치아를 깨끗하게 닦는 거예요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제일 잘못된 말입니다. 칫솔질은 치아와 잇몸의 경계부를 닦는 거예요. 결국은 살을 닦는 겁니다. 그러려면 세게 문지르시면 안 되는 겁니다. 살이 다 까져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성질이 급해서 그런지 그렇게들 문질러댑니다. 그러면서 소리가 나죠. 치카치카치카치카 이런 소리가 납니다. 이게 무슨 소리하고 비슷하냐면 화장실 타일 바닥 닦는 소리 같아요. 뻣뻣한 솔 가지고 막 문지르는 소리가 나는 거죠. 근데 살을 그렇게 닦으면 아프겠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경우 아프니까 살을 안 닦습니다. 그래서 잇몸이 망가지는 거예요. 자, 오늘부터 머릿속에 생각을 좀 바꿔보세요. 칫솔질은 뭐라고요? 잇몸 살을 닦는 거다. 소리가 날까요? 안 납니다. 정말 부드럽게 마사지 한다 생각하시고 살살 아주 작은 동그라미로 동글동글 이렇게 닦다 보시면 잇몸 테두리가 닦여요. 그러면서 잇몸이 내려가는 게 멈춥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안 닦으면 뭐가 있을까요? 세균이요. 음식물 찌꺼기요. 그럼 그 세균들이 안 닦인 음식물 찌꺼기를 먹고 신나게 살면서 병원성 물질을 내보낸답니다. 이 병원성 물질로 잇몸이 부어요. 그래서 초창기에는 잇몸이 뻘겋게 붓습니다. 그 다음번에는요, 피가 나겠죠. 칫솔이 조금만 닿으면 피가 나요. 그럼 뭐라 그래요? 여기 피 나는데 닦지 말아야겠다. 근데 몸에서는 아우성을 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요? 여기에 지저분한 게 있어요. 여기를 좀 닦아주세요. 내가 많이 부었어요. 그러니까 피가 나더라도 그 자리는 조금 닦으셔야 돼요. 어떻게 해요? 살살이요. 정말로 잇몸에 상처 안 날 정도로 살살 닦다 보면 처음엔 피가 납니다. 그런데
살살 며칠을 닦다 보시면 피나는 게 멈춰요. 잇몸이 가라앉고 병원성 물질이 제거가 좀 된 겁니다. 근데 이 시기를 놓치고 나면 잇몸이 붓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잇몸 속에 들어있는 잇몸 뼈가 녹아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럼 뼈가 녹아서 없어지면 잇몸은 따라서 내려오겠죠. 그럼 원래 뼈 속에 들어있어야 될 뿌리가 드러나는 겁니다. 잘 닦으면 사실 오늘 더 이상 내려가는 걸 막을 수 있어요. 거울을 드시고 한번 보세요. 정상적인 잇몸은요, 귤껍데기하고 비슷하게 생겼답니다. 귤껍질 어떻게 생겼죠? 땀구멍같이 이렇게 뽕뽕뽕 구멍 뚫린 거 아시죠? 오렌지 껍데기. 그렇죠? 이렇게 구멍 뚫린 거. 이해하고 보셨을 때 여기 제일 잘 닦이는 자리겠죠? 누구나 다 닦을 수 있는 자리. 이 자리 잇몸이 구멍이 뽕뽕뽕 뚫려 있는 건강한 잇몸인가 한번 보세요. 만약에 매끌매끌하고 반짝반짝하고 윤기가 나면 염증이 있는 겁니다. 오늘 얘기 드린 대로 잇몸을 닦는다고 생각하고 살살 닦으시면 내려가는 걸 멈출 수 있어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다시 올라오진 않습니다. 내려간 잇몸이 올라오진 않아요. 그런데 치과의사로서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뿌리 끝부분에 3분의 1이라도 내 뼈가 있는데 이 뼈가 건강하고 겉에 있는 둘러싸고 있는 잇몸이 건강하다면 이 이는 조금 더 쓸 수 있다고 말씀드려요. 그런데 이 잇몸뼈가 내려가고 또 내려가고 또 내려갈 동안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이 계속 내려갔던 분이 오늘 갑자기 옛날 말로 개과천선을 해서 내가 오늘부터는 닦아보겠다라고 행동이 바뀌는 분들이 많지는 않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바뀌면 내 자연치아를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한번 바꿔보시는 거. 그 외에 이게 잇몸약이래. 이걸 먹으면 잇몸뼈가 좋아진대. 이건 또 뭐 요즘 유행하는 유산균 같은 걸 먹으면 건강해진대. 이런 것들은 없어요. 사실은 내가 닦는 거 말고는 특별하게 도움되는 게 없습니다. 칫솔과 치간 칫솔, 이 두 가지가 잇몸 건강을 지키는 거지 이 위의 것들은 정말 부수적인 거랍니다. 보통 우리가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기계적 세정이라고 합니다. 내가 손으로 움직여서 닦는 거. 얘가 잇몸 건강의 90%를 차지한대요. 나머지 10% 속에 요걸 쓰면 좀 좋을까 하는 것들이요. 그렇죠? 알고 계신 뭐 잇몸약, 유산균, 그 다음에 뭐 가글, 이런 것들은 그 10% 미만 안에 속해 있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일단 90%를 먼저 잘 하시자고요. 이게 되면 그 이후의 10%는 그때 생각해도 늦지 않아요. 내가 손을 움직여야 반드시 잇몸이 건강해진다는 겁니다. 오늘은 잇몸 얘기를 좀 드렸어요. 대부분의 거울 보세요. 여기 뿌리 드러났고 여기 좀 시큰시큰하고 여기는 많이 드러났네? 이런 치아들을 여러 개 가지고 계실 겁니다. 아직 흔들리지 않는다면 지킬 수 있어요. 오늘부터 내가 생각을 바꾸고 어떻게 해요? 소리 안 나게 잇몸을 마사지한다고 생각하시고 잇몸 테두리 주변을 치아 하나당 20-30번씩 부드럽게 닦으시면 첫날 2-3일, 길게는 일주일 동안은 놀랍게도 그렇죠, 피가 날 수 있습니다. 너무 놀라지 마시고 괜찮아질 거다 믿으시고 세게 닦으시면 안 돼요. 살살 닦으셔서 피나지 않는 귤 껍질, 오렌지 껍질 같은 건강한 땀구멍 있는 잇몸 언젠가는 거울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